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AD 표준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완전 자동이 아니라 반자동이라서 사용하기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기능은 아닌데 특정 경우에 굉장히 유용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해요. 도면에 있는 모든 폰트를 한 가지로 통일하고 싶다. 가장 좋은 건 문자 스타일 자체를 하나로 병합시키는 거다. 이럴 때 사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문자 스타일을 하나로 합치는 걸 보여드리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기능의 버튼은 홈 탭에는 없어요. 관리 탭에 있습니다. 관리 탭에 넘어가 보면 CAD 표준이라는 패널이 있는데 여기에 버튼이 총 3개가 구성되어 있어요. 도면층 변환기, 점검, 구성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건 밑에 2개입니다. 도면층 변환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할게요. 패널 이름에 표준이라고 써 있고 명령어 자체가 스탠다드예요. 표준 혹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건 개개인마다 다르고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고 회사마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기준을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현재 작성 중인 도면에 링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일단 이 기능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연히 도면층 검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 그리고 치수 스타일, 마지막으로 선 종류 이렇게 4가지 속성에 대한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성 중인 도면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검사해서 이건 안 맞으니까 바꾸고 어떤 건 안 맞지만 그냥 냅두고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 게 표준 패널에 있는 점검과 구성의 기능이에요. 그럼 문자 스타일을 먼저 살펴볼까요? 이 도면에 문자 스타일은 총 4개가 있어요. 아키텍스트, HL-LD, 로만스, 스탠다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스탠다드에서는 txt.sh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스탠다드라는 문자 스타일은 냅두고 나머지 3개만 하나로 합쳐 볼게요. 일단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뭐가 표준인지를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새 도면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쓰고 싶은 설정을 다 때려 넣으면 되는데 저는 문자 스타일 1개만 넣을게요. 문자 스타일에 보면 새 도면에서는 주석이랑 스탠다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주석은 안 쓸 거니까 삭제를 해주고요. 제가 쓰고 싶은 문자 스타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에서도 에어리얼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 이걸 나눔 고딕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싶은 스타일을 하나 만들게요. 이것도 나눔 고딕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닫으면 문자 스타일에 대한 설정은 다 끝난 거죠. 여기에 치수 스타일이나 도면층 같은 걸 설정을 추가로 넣어도 돼요. 그리고 그냥 저장만 하면 되는데 컨트롤 쉬프트 S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에 파일 이름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파일 유형을 스탠다드로 해줘야 됩니다. 유형에 보면 도면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드로잉 스탠다드라서 확장자가 DWS인 게 있는데 요걸로 저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표준 세팅은 끝난 거예요. 자, 세팅 끝났으니까 도면 닫아주시고요. 원래 도면으로 돌아와서 작업 중인 도면에 방금 작업한 게 표준이라는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외부 참조 관리자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방법은 구성 버튼을 클릭하거나 명령어인 스탠다드, 단축 명령어인 sta를 입력하면 돼요. 여기에 들어오면 표준 파일이 왼쪽에 표시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표시돼요. 당연히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앞에서 만든 DWS 파일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내가 기준으로 삼고 싶은 파일과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이 링크가 걸린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설정 버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알림과 표준 검사 설정 밖에는 없는데 그냥 알려줄 거냐 말 거냐의 차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작업이 다 끝나면 링크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링크를 안 끊으면 외부 참조를 분리하지 않았을 때처럼 도면이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끝나면 반드시 링크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림은 어떻게 설정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표준이 아닌 특성을 자동으로 수정 요것만 조금 주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켜져 있으면 이름이 같은 요소에 대한 세팅을 자동으로 덮어 써버리거든요. 지금 기준 파일에는 스탠다드 문자 스타일이 나눔 고딕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작업 중인 도면에는 txt.shx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다드로 이름은 똑같은데 세부 설정이 다른 경우 자동에 체크를 해두면 세팅을 덮어 써버려요. 만약 체크를 안 해뒀다면 이름이 똑같은데 세팅 바꿀 거야? 라고 물어봐 줍니다. 딱 그 차이예요. 전 그냥 체크해서 덮어 쓴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인을 클릭해서 닫아주시고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되는데 플러그인 쪽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여기에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4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죠. 이 중에 체크된 것만 검사를 합니다. 제가 만든 기준 파일에는 도면층이 0번 도면층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작업 중인 도면에는 여러 개의 도면층이 있잖아요. 만약 도면층에 체크를 해뒀다면 그 여러 개의 도면층이 다 표준이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제가 작업하고 싶은 건 문자 스타일만 합치는 건데 도면층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해선 꼭 체크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창이 그냥 닫힐 거고요. 표준 검사 버튼을 누르면 점검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돼요. 어차피 구성을 했으면 점검 기능을 쓸 거니까 그냥 표준 검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체크 스탠다드라는 게 명령어로 입력돼서 점검 기능이 실행되고 이렇게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할 거냐고 보여줘요. 지금 작업 중인 도면에 hl-ld라는 문자 스타일이 있는데 기준에는 그런 게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나눔 고딕으로 바꾸고 싶으면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아키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바꿔주고요. 로만스도 바꿔줄게요. 그러면 몇 개를 바꿨는지 표시를 해주는데 자동 수정이라는 게 있죠. 요게 이름은 같은데 설정이 다른 게 있어서 자동으로 덮어 썼다는 뜻이에요.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고요. 문자 스타일을 확인해 보면 원래 있던 건 싹 사라지고 나눔 고딕이 새로 생겼죠. 그리고 스탠다드는 글꼴이 나눔 고딕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도면에서 잘 바뀌었는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잘 바뀌었죠. 객체의 특성보다 상위 개념인 문자 스타일 자체를 병합시켰으니까 객체는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도면층이 잠겨 있어도 동결되어 있어도 어떻게 돼 있더라도 문자 스타일은 합쳐집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했으면 제가 기능 설명할 때에 링크를 끊어줘야 된다고 설명했잖아요. 구성 기능을 다시 실행하고 등록되어 있는 DWS를 선택하고 X를 눌러서 삭제해줘야 돼요. 이렇게 삭제해주는 게 중요한데 만약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걸어뒀다 그러면 문자 스타일을 새로 만들 때마다 이렇게 표준 위반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문자 스타일을 만드는 경우는 많이 없어서 크게 상관없겠지만 도면층 이름을 바꿀 때마다 계속 표준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신경도 쓰이는 데다가 CAD가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이 끝났으면 링크는 꼭 끊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스타일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강력한 기능인데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기능이에요. 문자 스타일을 하나로 합친다거나 치수 스타일을 정리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문자 스타일만 하나로 합치는 걸 보여드렸는데 다른 것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사용하다가 잘 안 되는 게 있다, 기능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늘 그렇듯이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블로그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릴게요.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